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삐뽀 삐뽀. 자, 여러분의 계좌에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다면 저희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튜브의 이데일리 TV 여러분들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TV뿐만 아니라 채팅창을 통해서도 다양한 시장 얘기 온라인으로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다양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실전 투자 공략주도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서용원 전문가님, 실전 투자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10월 11일 방송에서 제시된 종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캠시스라는 종목 살펴보시면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 이미 달성이 됐고요. 고가 기준으로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캠시스 잘 가던데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전략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저희가 그 전략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같이 정말 시장이 좋아서 내 계좌도 빛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빛나는 계좌를 위해서 저희가 또 응원을 해드리고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요. 방송 채팅창에 관련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자샵 3772, 문자샵 3772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사항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선물도 드릴 거고요. 전략도 꼼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여러분들 들어오셔서요. 다양한 얘기 또 주식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문자도 좋지만 노란 톡방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어 링크 나올 거고요. 3258 여러분들 참여 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기사들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서영원 전문가님이 다양한 또 이벤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프 될 수 있나요? 정말 매매 전략 잡아주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은데요. 일주일 동안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랄게요.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점프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주식 정보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정보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러 갈까요? 렛츠 고!
자, 변동성 있는 오르락내리락 시장 속에서 영차영차 계좌를 잘 올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종목상담 119 채널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바이러스를 언제나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죠.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좀 기분 좋게 시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와줘서 오늘 너무 좀 기분 좋고 좀 마음 편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아 너만 가냐 내 계좌도 같이 가자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좀 한 줄평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선물 시장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좀 덜했어요. 네.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 그저께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어도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좀 저항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3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면 이제는 시장이 조금 바닥을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바닥을 확인하자라고 하셨는데 실적적인 측면들도 궁금하고 오늘 시장에 어떤 부분들을 봐야 했었을지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요인은 결국에는 좀 거시적인 이슈가 좀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영국에서 일단 나왔죠. 최근 미국과 영국이 상당히 좀 엇박자를 내면서 좀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영국이 좀 상당히 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IMF 총재가 너네 너무 일관성 있게 좀 해라. 뭐 이렇게까지 좀 압박을 가하긴 했죠.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일단 인정을 하고 영국 재무장관이 감세안을 대부분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바뀌고 내각이 바뀌다 보니까 좀 포부 있게 감세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달러를 좀 수급하는 상황에서 그런 감세안은 오히려 좀 역효과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파운드화 강세, 그다음에 달러 약세니까 원화도 강세 전환하면서 시장에서는 수급들도 괜찮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국 선물 시장을 살펴보면 미니 S&P 500이 1.3%, 그다음 미니 나스닥이 1.56% 상승하는 거 보면 확실히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려감은 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적인 면에 좀 특징적인 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코스피가 막판에 좀 매수 전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29일부터 지금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2240대, 그다음에 코스닥은 690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맥점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막판에 코스피 지수가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2250 가까이 좀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700선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코스피 2240과 코스닥 690이 지지를 해준다라면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안도감을 좀 가지면서 종목들을 이제 좀 대비를 하는 이런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싶네요. 시장은 좀 안정화 될 거고 이제 실적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문의 주세요. 샵 3772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너티브 이데일리 TV로 많이 생존님도 계시고 이영님도 계시는데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문자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 다양한 이벤트를 오늘 준비되어 있어요. 자, 7일 동안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여러분들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 실적도 준비해야겠죠. 어떤 종목이 실적준지 궁금하신 분들도 7일 동안 점프 매매 전략 이용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딱 네 글자로 점프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 7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실전 투자 공략주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종목 너무 잘 가서 보유하신 분들 기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실전 투자 공략주 이름하여 10월 11일 방송에서 제시됐던 캠시스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달성은 이미 오래전에 됐고요. 고가 기준 수익률 보시면 2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0%까지 육박할 수 있는 이 캠시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종목 리뷰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의 난제가 해결이 되면서 캠시스의 주가도 날아올랐습니다. 자, 캠시스 오늘도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전문가님, 야, 시장에 이렇게 뭐 거센 파도와 물결이 쳐도 나는 가겠다. 이 캠시스 참 대견하네요. 30% 육박하는 수익률 대단하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좀 보수적으로 네. 좀 드리다 보니까 수액이 있네요, 느낌 있게. 그런가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뭐 또 네. 수익이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사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좀 관심을 더 가져볼 만한 종목이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주 수요일에 좀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사실 뭐 이미 예견된 뉴스였습니다. 그쵸. 뭐 테슬라가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제외를 하고 이제 카메라 센서로 교체를 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뉴스가 최근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거래량 줄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이런 반복된 흐름인데 결국에는 최근 자율주행 섹터 쪽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회사에서도 소소형 전기차 관련된 뉴스도 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캠시스는 한 5%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금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이어졌는데요.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번 제가 수요일에 2,050원 이하권에 잡아보셨는데 이날 상승이 바로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때 공개 방송을 해가지고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때 매도까지 하고 다시 또 자리는 들어왔기 때문에 전 여전히 좀 지금 가격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파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2,200원 이하권이 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한번 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가격에서 이 자리에 대한 매물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저항을 맞은 거거든요. 근데 현재 주봉이나 월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 2022년도에 좀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월 26일 차주에 마지막 주에는 상당히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래량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매집세들은 좀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표가를 2,240원 잡고 더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2,450원 자리를 좀 목표로 잡고 다시 한번 반복 매매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 캠시스는 여전히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모아가도 괜찮은 목표가를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도 괜찮은 종목은 바로 캠시스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만큼 여러분들 잘 전략 판단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캠시스만큼 제2의 캠시스를 노려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잠시 뒤 저희 또 실전투자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그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열려 있어요. 문자를 바로 보내주시면 문자부터 저희가 또 상담을 봐야 드립니다. 문자 참여해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종목 상담 119 바로 또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선물도 받고 전략도 듣고 그리고 함께 힐링메이트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119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 혹은 너튜브의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채팅창에 종목에 대한 문의들 올려주시면 저희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럼 문자 사연부터 빨리 봐드려야겠습니다.
0050님의 사연. 서용원 전문가님, 나스미디어 수익 감사드립니다. 와, 수익이 나셨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사연의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21,5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15%. 전망과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자, 전문가님, 이수화학에 관련해서 지금 이거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더 모아가도 되나요? 라는 사연인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좀 손실권은 아니고 지금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여유 있거든요. 저는 뭐 이수학도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수학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수학 자체에서 제약 사업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 관련된 이슈도 그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보실 수 있고 저는 차트상으로 움직임이나 뭐 움직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목표를 얼마나 볼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서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한번 34,000원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온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파동이 뭐 길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 이제 파동이 시작됐을 때가 이번 8월 달에 있어서 34,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사실 24,500원짜리를 좀 지켜주고 움직였으면 훨씬 더 탄력적이었을 텐데 그 자리가 깨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 가격대 형성이 박스권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도 보시면 이 조정이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한번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서의 흐름들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목표를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뭐 큰 목표를 좀 갖기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25,000원대는 시도는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상권에서는 아무래도 좀 매물대가 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 수급들을 감안해서 보면 최근 좀 기관성 수급보다는 개인 수급이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시장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추가 매수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보유한 물량에 대해서는 목표가 25,000원을 좀 향해 갖고 대응을 해보시고 오히려 좀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다시 또 22,000원 이하권이 좀 들어오면 그때서는 재매수, 그다음에 25,000원 매도. 당분간은 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학은 전반적인 평인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래 좀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이용하시면 잘 또 수익 극대화 전략 놀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볼까요? 5785번님의 사연이네요. 삼익 악기 오랜만에 봅니다. 1,800원이 매수가에 20% 비중. 전문가님, 저 손실이 너무 커서 고민인데요. 이거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종가가 1,210원 정도니까 손실폭이 좀 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게 뭐 보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껑충 실적이 뛰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니 뭐 전년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좋은데 주가는 좀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건 왜 그런 건지 실적과 이 주가에 이 연관관계가 없는 건가요? 물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 대비로 움직이는 게 맞긴 하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사실 삼익악기는 시가총액이 한 1,000억대 규모 수준이에요. 물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긴 네. 합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익악기가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엔젤 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그쵸. 하고 그다음에 뭐 저출산 관련된 이슈로서도 반응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과거에 뭐 반일 감정이 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좀 테마성이 강한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테마성이 강하긴 하지만 실적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장 손절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실적이 좋으니까는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는데 얼마가 될까요?라고 본다라면 그런 점에서는 사실 조금 당장에서 움직임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삼익악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거래량도 좀 없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주당 지금 1,200원대인데 뭐 12만 주, 13만 주 거래량이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가격대를 좀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 좀 교체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기회비용 측면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테마가 한번 또 엮이면 또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막 급반등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좀 그 자리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좀 현재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1,500원 가까이까지는 좀 시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게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도 이 종목을 처음에는 좀 단기로 봤다가 접근을 했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마 지금 계속 좀 끌려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좀 급반등이 나왔을 때 또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에서 돌파 못하고 여전히 추세에 대한 흐름들은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기술적으로도 당장 뭐 이렇게 확장되는 자리에서는 큰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그리고 추가 매수도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아요. 20%나 되시니까. 1,400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좀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엔젤 산업은 뭐 계속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저희가 또 선물 드려야겠죠. 0050번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드릴 거고요. 5785번님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두 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당첨됐습니다. 꼭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한 달 내로 상품 쿠폰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용훈 전문가님 하면 항상 점프 떠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전문가님, 점프를 좀 떠오르게 하는 7일 이용권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은 점 있을까요? 뭐 좋은 점은 항상 종목에 대한 전략과 전략과. 그다음에 장중 시황에 대해서 제가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장인분들이라든가 내가 항상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특히나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전업으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도움은 당연히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 캠시스에 대해서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점프 매매 전략은 문자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과 목표가가 제시가 돼서 나가거든요. 훨씬 더 좀 매매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고요. 사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 한 번 더 매매를 해서 오늘 제가 또 매도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장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장이 어려워서 사실 제가 일주일에 종목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지금이다. 주는 조금 좀 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회를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이런 자신감이 사실은 좀 신뢰감을 많이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사용해 보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손절가도 잡아드리고 매수가도 잡아드리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샵 3772번으로 그냥 점프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50분 추첨 통해서 저희 이벤트로 7일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유튜브도 저희가 소개시킬 수 없죠. 많은 분들 오늘 오셨는데 산조님, 막수님, 의영님, 춘길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이수연님의 사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인터넷이요 라고 하시면서 4,107원이고요. 13%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고 또 언제 팔아야 할지도 알고 싶어서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언제 좀 매수를 좀 더 해야 될까? 언제 팔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면 항상 생각하는 거 매도 언제 해야 될까? 매수 언제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좀 인터넷 보면 뭐 금융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성장세가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문가님. 며칠 전부터 굉장히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좀 인터넷이 이렇게 좀 다시 추세 전환을 하는 좀 좋은 시기인 거로 봐도 되나요? 저는 올해는 안 갈 것 같아요. 올해는 가지 않겠다. 네. 좀 보수적이시네요. 이유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조금 아쉬운 얘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왜 갑자기 거래량이 붙은지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이 나가지고 오히려 수혜를 좀 반사이익으로 받았군요.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NHN 종목들이 그렇죠. 그죠? 올라오는 모습인데 저는 물론 이번 카카오가 안일한 대처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카카오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었나? 많은 라는, 비중이 그죠? 일상생활에.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사실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기에는 저는 조금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뭐 이 기업에 의한 반사이익 이런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팔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땐 팔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좀 가져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 데이터 솔루션이 이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 종목은 살짝 이제 음봉 전환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시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를 좀 시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4,100원대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 자리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일단 매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들은 이렇게 지금 데이터 솔루션이 일단은 뭐 가장 대장주로서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렇게 윗골이 달렸다가 또 거래량 줄어들면서 또 빠져요. 그러다가 또 뉴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을 고발할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또 한번 번쩍했다 또 윗골이 달고 이런 식의 좀 반복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주민터넷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여기 일단은 추세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좀 거래량에서 되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4,000원 서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물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기업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뭐 최근 실적들도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고 한때 이 종목이 왜 이슈가 됐었냐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실시간 실시간 뭐라 그러죠? 실시간 검색어라 하나요? 네. 검색 그쵸. 순위가 나왔잖아요. 실시간 검색 순위. 그걸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때 잠깐 떴습니다. 왜냐하면 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실시간 이 검색 그 순위가 나오다 보니까 잠깐 좀 뜨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좀 이렇다 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도 보면은 작년 실적이 확 좋아졌다가 다시 2분기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반등권 이용해서 좀 비중 축소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테마주들도 그럼 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 점 참고하셔서 수연님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의 고민들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 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자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하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종택 전문가의 소액주 매매 기술을 통해서 매매하는 기술 또 선택과 집중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본방사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랜만에 또 기분 좋은 양봉을 보인 우리 시장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반짝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점프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저희 선물로 드릴게요. 문자 사연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956번님 사연입니다. 비나텍이에요. 54,000원 제가 매수가고요. 20%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조금씩 흐름이 좋더니 오늘은 6% 강세로 껑충 뛰어오르며 거래를 마칩니다. 아무래도 뭐 연료, 미국 수소차 시장 개화 시 수혜감을 가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받쳐줬습니다. 전문가님, 이 비나텍 비나이다 하니까 오늘 강세로 올라가네요. 본전까지 갈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홀딩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본전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네. 오늘 사실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랑 리비안이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리비안이 이제 수소 트럭을 만들다 보니까 그쵸. 수소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흐름들이 좀 나타나 줬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소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과 좀 일맥상통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조금 흘러내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수소 이슈가 앞으로 계속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사실 수소가 이제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쳐가는 거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가 수소차를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본토에서도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이슈는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현재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적인 흐름들에서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당연히 홀딩할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만 좀 8% 상승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뭐 저항대는 물론 존재를 합니다. 현재 뭐 46,000원대 존재하지만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는 팔 자리는 아니다라 생각을 하고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홀딩 하셔야 되고 되돌림이 나왔지만 거래량 뭐 많지 않습니다.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매수가가 지금 54,000원이니까 조금 박스권 상단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올라갔다가 좀 등락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팔 자리 아니니까 일단 매수가를 기다려보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팔자리는 좀 아니다. 그러나 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셔라. 라는 또 피드백까지 드립니다. 비나텍 정말 빌면서 수익 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할게요. 화이팅입니다. 다음 사연 그럼 만나보도록 할까요? 2563번님의 사연입니다. 서영훈 전문가님 수고하십니다. YJM 게임즈고요. 29,055원이고 지금 비중은 24% 정도. 매수가 가까이 제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걸 장기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뭐 로블록스 급등 도화선으로 되면서 국내 게임주들이 굉장히 훨훨 날아오르지 않았습니까? 어제랑은 또 다르게 게임주들 흐름이 좋았는데 전문가님 이걸 지금 장기로 봐야 되나 아니면 매수가에 오면은 좀 어느 정도 익절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게임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뭐 손실권에 계신데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습니까? 근데 이건 지금 장기로 보고 말고가 아니라 2,955원이면 엄청 손실이 많이 크세요. 그러니까 좀 이제 네. 놓기는 어려우신 거겠죠. 지금 팔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장기다. 그렇죠. 네. 그게 현실적인 답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사실 YJ 게임즈는 게임주잖아요. 근데 뭐 이 종목이 메타버스 뭐 이슈도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주가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요새 게임주들이 진짜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다 죽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를 시작을 해서 계속 게임주들이 원래 이 연말이 호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긴 한데 저는 분명 이 업종의 테마와 순환매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간이 될지라도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너무 과도한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의 손절이라고 판단이 되고 네네. 할 거였으면 진작 했어야 된다. 이미 할 거면. 네, 지금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묻어놔야 되지 않을까. 묻어놓자.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YJM 게임즈가 실적도 그렇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실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기다리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거를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좀 반등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최근의 하락세는 거래량도 없이 그냥 흘러버렸거든요. 이거는 그냥 흘렀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냥 줄줄줄줄 흘려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수급이 매도가 나오는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는 섣부르게 손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 일단 바닥이 다져지고
좀 되돌림이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우선은 뭐 3,000원까지 올라올 거예요라고 단정짓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00원대는 회복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자리는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3,000원 올라오고 적어도 2,000원까지 회복이 돼야 된다. 추세 전환이 좀 킥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장기로 가져가시는 것도 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해야겠죠. 4956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2563번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두 분 지금 바로 문자 당첨자입니다. 꼭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한 달 내로 저희가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시장 속에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주식에 대한 기사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보이시죠?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오셔서 주식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사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프 하니까 또 서용 전문가님 생각나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점프 아니고요. 점프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7일 동안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바쁘신 직장인 분들이나 투자하는 게 지금 초보이신 분들에게 또 유익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흐름들도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샵 3772번으로 바로 점프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유튜브 사연들도 쭉 해서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어떤 분들이 좀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막수님과 라면 먹고 챔피온님 와 계시고요. 비나텍 결국 사는 거죠? 라고 하시네요. 전지현님도 햄버거 선물 먹고 싶어요. 라는 사연도 올려주셨는데 전지현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영님, 템버거 여왕님도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사연들 안에서 오늘 룰루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NK맥스라는 종목 들고 계세요. 16,000원이 매수가고요. 40% 비중이네요. 자, 오늘 호재 나왔는데 떨어집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NK맥스에 대한 고민 사연을 좀 올려주셨어요. 분명히 이게 호재인 것 같은데 아니 왜 떨어지는 거예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신 건데 FDA에서 동종 NK 세포치료제 고형암 일상 승인이 됐다. 아무래도 뭐 제약바이오에서는 1상, 2상, 3상 얘기 나오면 주가가 좀 오릅니다. 아니면 반응을 하거나. 근데 조목은 이거 호재 아닌가요? 왜 빠진 거예요? 일단은 NK맥스의 뭐 호재성 뉴스, 뭐 임상 1상 승인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뭐 이거는 호재는 맞죠. 그쵸. 호재는 분명히 맞고 거기에 따른 뉴스가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던 상태에서 저는 뉴스에 좀 물량을 좀 팔고자 했던 수급들이 좀 던져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바이오주들이 임상 1상이 시작된 거는 첫 단추를 잘 끼운 건 맞아요. 그쵸. 그렇지만 앞으로 2상, 3상 또는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텐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좀 앞으로의 뉴스를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비록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분봉에서도 그런 것이 딱 티가 나는데 아침에 뉴스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뉴스에 그동안에 좀 물려있던 물량들이 좀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오늘 외국인들이 좀 찍히는 모습들은 있지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 자체는 뭐 좀 기관성이 조금 받아가는 모습이고 당분간은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바닥을 다져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좀 아쉽긴 하죠. 오늘 같은 날 사실 거래량이 세게 붙어주면서 올라가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지만 뭐 그 정도의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팔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 뉴스로 인해서 좀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조금 더 이제 바닥을 다지고자 하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은 사실 전일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그저께 그다음에 어저께까지 해서 이미 한 18%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뉴스 나오면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저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미 생각이 선반영 들어요.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주식시장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긴 하구나. 아. 왜냐하면 이미 내부자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안 사람들은 좀 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게 뉴스가 끝이 나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한번 방향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바닥을 한번 깼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외바닥 자리에서는 주가가 V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많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12,000원 자리에서 14,000원 사이에서 좀 나왔다가 저는 뭐 매수가 이상은 좀 시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쳤다면 2상, 3상 때는 그래도 주가의 슈팅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가능성은 가능할까요? 당연히 있겠지만 네. 아마 2, 3상 얘기는요. 당장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게 보통 1상보다 2상이 훨씬 어렵고 2상보다 3상은 더 훨씬 어렵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장 바로바로 뉴스가 나올 뉴스는 아니에요. 이게 바이오 이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뭐 꼭 그 뉴스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는 최근 수급이 바닥에서 들어왔다라는 걸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도 뭐 그렇게 많이 판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네. 바닥 다지고 매수가를 시도하는 자리는 당연히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세요. NK맥스에 대해서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봄직한 종목이다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미라클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막 콘덴서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4만 원 부근에서 제 매수를 했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 아니, 많이 받았다고 매수를 했는데 이거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살 때는 싼 거 같아서 샀는데 요거 보니까 더 빠지네 이러면서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손실폭이 있으신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게 며칠 전에도 뭐 얘기도 있고 증권가에서도 뭐 투자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어요. IT 수요적인 측면이 개선이 돼야지 이 주가도 오르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MLCC 쪽이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당장 모멘텀이 어떨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리는 많이 빠진 거 맞다고 봐요. 많이 빠졌죠. 네. 물론 전망을 또 먹고 사는 게 주식이기도 하지만 실적이 또 따라가는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막군에서 실적도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사막 콘덴서의 성장성은 저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종목을 좀 길게 보면 사실 뭐 박스권에서 좀 이탈이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좀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싸게 샀다, 그러니까 저가라고 생각해서 샀어요라는 것은 저는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서 좀 더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좀 이거를 기다려 볼 만한가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좀 길게 보신다라면 네. 4만 원 이상권은 당연히 좀 회복할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4만 원짜리가 아마 이 저점에서 반등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3만 원대에서는 좀 바닥을 확인하면 그때는 조금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거는 이 종목은 막 단기로 보는 전략보다는 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뭐 며칠 봤다가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뭐 올해 연말 아니면 또 내년 가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매수기를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쯤까지 좀 긴 시간을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라클님 계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자, 이렇게 등록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씩 봐드렸고요. 여러분들 샵 3772번 점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바로 서용원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가 있는 링크 제공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11시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해보시면서 주식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종택 전문가의 소확주 매매 기술이 되겠습니다. 계좌를 붉게 물들일 수 있는 소중하고 확실한 주식에 대한 선택과 그 방법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본방사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홀로 수익 내는 거 어려워요. 이런 시장에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게 답인 걸까요? 많은 고민들이 내 눈앞을 스쳐갑니다. 그럴 때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메이트가 되어드려야겠죠. 투자 메이트 저 이벤트들 많이 마련했어요. 샵 3772번으로요. 점프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일주일 동안 점프 매매 전략 7일 이용권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어렵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바로 사용권 세 글자 보내주세요.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도 제공해 드립니다. 더불어서 바로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 정보 원해요. 주식 기사들 알고 싶어요. 자, 이런 얘기들 또 들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스캔해서 들어오시고 참여 코드 3258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알짜배기 이 코너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2의 캠슈스는 어딨나요? 하시는데 네, 전문가님 실전 투자 공략주를 오늘 좀 발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실전 투자 공략주 뭐 캠시스 혹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뭐 캠시스랑 좀 비슷한 성향의 종목, 뭐 같은 업종은 아닙니다. 차트가 그렇지만, 좀 비슷한가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리튬을 좀 리튬 이온 전지라든가 이쪽에 대한 주력 품목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일단은 뭐 LG 화학이라든가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의 납품을 하는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리튬이 뭐 화재 원인이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얘기만 있진 않아요. 최근에 에코프로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좀 꿈틀꿈틀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외국인 수급들이 3거래 연속으로 들어왔다가 오늘은 사실 좀 조정을 받았어요. 사실 시장이 오늘 좋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뭐 아침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가 이제 좀 힘없이 좀 흐름들이 좀 조정이 받았는데 거래량은 좀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좀 하락 전환한 자리에서 물량 소화가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리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면 단기 시세를 또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드리는 이유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전략도 전략이지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난 평균 거래량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1980원 이하권부터 지금 오늘 뭐 195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뭐 초가부터도 공략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세요. 지금 뭐 한 1900원대, 1880원대 요 정도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1차 목표가는 제가 2150원을 잡아드렸거든요. 캠시스와 마찬가지로 좀 저항대가 있으니까 좀 꼬리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2150원, 손절가는 1780원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캠시스는 바로 EV 첨단 소재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매수가 1980원 이하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2150원, 손절가 178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 시장을 그러면 좀 기분 좋게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제 옷처럼 내일 시장도 빨간 기둥이 세웠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의 상승은 좀 이어지고 있고, 네. 뭐 한국의 뭐 여기에 선물 쪽은 좀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좀 이슈는 많이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가 뭐 넷플릭스, IBM 같은 실적이 좀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거예요.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뭐 실적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면은 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외국인이 상당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달러의 강세가 조금 제한됐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겁내시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좀 슬슬 바닥을 다지기 위한 좀 과정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과정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정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내일 시장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넷플릭스 등 3분기 실적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문가님과 또 이야기한 것들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관 전문가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요, 또 홍프로님과 함께 오후 6시에 찾아올게요. 행복한 밤 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